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ECCB 2022년에 나온 코스트 DCNet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3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싱글 RGBD 이미지의 뎁스 컴플리션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포스텍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랩이라는 곳에서 작성이 된 논문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되게 많은 연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연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뭐 겐도 하고 그 뭐 크로스 모달, 그리고 컨텍스트 러닝까지 뭐 일단 비전이 들어간다 싶은 건 웬만한 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논문도 이 연구실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스, 메소돌로지,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그 콘클루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특정 환경을 다음과 같이 RGBD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 환경을 촬영을 하면 RGBD 카메라니까 이제 아웃풋으로 획득하는 데이터가 RGB랑 이제 뎁스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획득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온전한 뎁스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획득하는 것은 이제 간섭이나 그 왜곡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게 난잡한 그 스팔스한 뎁스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렇게 그 덴스한 그 뎁스 데이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발전된 분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덴스한 뎁스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이 분야가 바로 뎁스 컴플리션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뎁스 컴플리션을 위해서 그냥 뭐 둘 다 같이 2D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바로 집어넣거나, 일단 어떻게든 이제 2D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뎁스 맵에도 뎁스 이미지도 바로 2D 컨볼루션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뎁스 맵에서 그 공간상에서의 3차원 정보는 거의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컨볼루션이란 걸 써서 그 뎁스 맵에 대한 그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3D 컨볼루션을 쓰면서 연산량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3차원 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리얼타임 또 만족을 하는 이제 뎁스 컴플리션 모델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논문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3D 컨볼루션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흔히들 아시는 그 2D 컨볼루션으로 이제 2차원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특징 맵을 추출하는 건데, 이제 3D 컨볼루션 이거는 이것을 3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에 사용하는 필터가 3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얘를 컨볼루션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코스트 볼륨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 멀티뷰 스테레오,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위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을 복원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얘는 4차원으로 이루어진 볼륨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이제 WH 그리고 채널에 해당하는 피처 정보를 획득을 하는데, 그 이 코스트 볼륨은 여기다가 그 픽셀들 간의 디스페리티 정보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 코스트 볼륨을 사용을 하면 이제 3차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멀티뷰 스테레오 분야에서는 이 그 코스트 볼륨에 대한 인풋으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그 지금 이 논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촬영한 RGBD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 뎁스 플레인이라는 이제 그 스팔스한 뎁스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변형한 데이터를 이제 그 층별로 집어넣는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인데, 이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이제 RGBD 피처 볼륨 컨스트럭션, 그리고 코스트 볼륨 프레딕션, 뎁스 리그레션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풋으로 받은 스팔스한 뎁스 이미지를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한 것을 이제 멀티플 뎁스 플레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스팔스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에서 검은 색깔 영역은 그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거고,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만 유효한 뎁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그 몇 개의 평면으로서 그 공간에 표현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는데, 일단은 이 K 값을 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미 그 공간상에 그 공간상에 다음과 같이 그 5개의 평면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평면을 이제 일정한 간격의 깊이 뎁스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평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은 카메라 기준 가장 멀리 있는 거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사이에 있는 평면들은 이제 유니폼하게 그 값들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 뎁스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스팔스한 뎁스라도 이 유효한 뎁스 픽셀에서는 뎁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뎁스 값이랑 이제 플레인이랑 매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저 이미지에 있는 빨간 색깔 포인트 같은 게 픽셀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평면이랑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평면상에 프로젝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젝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주황 색깔 픽셀을 이제 매칭을 하면 두 번째 평면과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또 두 번째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스팔스한 데이터를 프로젝션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2D로 이루어져 있는 뎁스 데이터를 3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형태로 그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 그 각각 평면별로 W랑 H가 다르니까 컨볼루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제 W랑 H 값은 고정을 하고 이제 그 뎁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떤 평면에 매칭하는지만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해당하는 평면에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3차원 데이터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 평면을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얘네의 특징을 추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3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3D 컨볼루션을 포함한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RGB 이미지 경우에는 뭐 콘캣을 해서 RGB 이미지를 이제 2D 컨볼루션을 해서 특징맵을 추출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차원이 이제 두 개가 달라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넣어야 할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D 피처를 어떻게 그 3D 피처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평면에 이제 평면별로 그 프로젝션 되는 뎁스 데이터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평면별로 어떤 이미지 피처를 대응을 해주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타입 A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컨볼루션을 한 피처 맵을 그냥 바로 그냥 각각의 평면에 할당을 해주는 거고, 그 타입 B 같은 경우는 그 할당해줄 평면에서 그 유효한 피처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해당하도록 이제 이미지 피처도 같이 그 필터링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컨캣을 해주면 그 결국 유효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려고 그 추가를 할 때 그 유효하지 않은 맵만 타로 필터링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타입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면 중에 가운데 있는 평면만 그 이 작업을 해주고, 타입 C 같은 경우는 모든 평면에 이 작업을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 타입 C가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RGBD 데이터에 대한 3차원 피처 볼륨이란 걸 획득을 했는데,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서 얘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코스트 볼륨으로 그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획득한 코스트 볼륨을 가지고 결국 다시
우리 목적이 이제 2D의 덴스한 뎁스 이미지를 획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획득한 이제 코스트 볼륨은 다음과 같이 그 P분의 W, P분의 H, K의 P 제곱에 해당하는 낮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그 WHK 사이즈의 하이 레졸루션으로 업샘플링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제 픽셀 셔플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레졸루션이 있으면 결국 저 P 제곱이 채널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R이라고 적혀 있는데 P로 생각을 하면 이제 채널이 P 제곱개 있으면 이제 그 채널별로 같은 위치에 있는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이게 3x3으로 정렬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모든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결국 하이 레졸루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픽셀 셔플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소프트 아그맥스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그 스팔스한 뎁스 이미지에서 덴스한 덴스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4개로, 첫 번째는 그 메타폴드 3D라는 데이터셋으로, 얘는 그 인도어 뎁스 데이터셋인데 그 시멘틱 데이터나 뎁스 데이터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쓰진 않고 여기서는 그냥 그 일반적인 RGBD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YU V2 데이터셋으로, 얘도 인도어 데이터셋으로 이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보이드로, 얘는 이제 인도어 데이터랑 아웃도어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특징으로는 그 어노테이션, 오도메트릭 값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티 DC 같은 경우는 그 키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 뎁스 컴플리션을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뎁스 컨볼루션 관련된 소타 논문들이랑 이제 성능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메타폴드 3D 데이터셋으로 이제 세미 덴스 뎁스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세미 덴스라는 게 완전히 스팔스한 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YU V2 데이터셋으로 이제 스팔스한 데이터를 넣어서, 뎁스를 넣어서 복원을 한 것인데, 일단 케이스는 스팔스한 포인트를 500개를 넣을 거냐 32개를 넣을 거냐의 두 가지 경우로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제 500개의 경우에는 이 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랑 비교해서 이제 다른 그 비교군 모델들이 성능이 더 우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 모델에서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가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정도 되는데 성능이 이 정도면 매우 우수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완전히 줄인 경우에는 그냥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똑같이 이제 스팔스 뎁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 이때는 데이터셋은 보이드랑 KTDC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군으로 추가된 게 그 KB넷이라고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모델이랑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 GT를 인풋으로 넣는 대신에 그냥 뎁스로 그 인풋으로 받은 뎁스 데이터를 GT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결과도 그 unsupervised learning이나 supervised learning이나 모든 경우에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런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형태의 supervised learning 모델에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그 빠른 30ms 정도로 나타났고,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인데, 이거는 좀 테이블을 좀 보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이제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각각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했냐에 대한 성능인데, 그래서 이제 2D 유넷, 3D 유넷 그리고 이제 그 수도 3D 유넷을 사용한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성능을 보면 그냥 3D 유넷을 사용한 경우가
그 성능이 가장 우수하지만 이제 그 P3D 유닛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후에 있는 테스트도 전부 다 P3D 유닛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D 피처 맵이랑 3D 피처를 어떻게 병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케이스로 그 타입 A, B, C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트 뎁스, 그 뎁스 이미지에서 그 뎁스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C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2D 인코더랑 3D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평가인데, 이때는 2D랑 3D를 같이 사용한 게 가장 우수하다고 나왔고, 마지막은 이제 업샘플링 방식을 어떻게 했냐에 따른 평가인데, 이제 픽셀 셔플 업샘플링 외 두 개를 포함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픽셀 셔플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3D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스팔스한 뎁스 인풋에서 이제 3차원 정보를 잘 충분히 획득을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리소스나 이제 성능 측면에서도 그 180만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30ms 미만의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소타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 논문도 그 싱글 RGBD 뎁스 컴플리션 분야에서 소타 논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2D 뎁스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변환을 할 때 그 3D로 표현할 평면의 수는 그 픽스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레인지가 넓은 키티 같은 아웃도어 데이터셋의 경우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